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피텟에 대해 고어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텟는 후반기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도 1무 2패에 그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위트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는 즈볼레에 패했다. 수년간 리그의 픽사를 위협하는 강팀으로 자란 팀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좀처럼 하위권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반 힌켈과 부트라 등이 최전방에 나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고어헤드는 아약스에 패하며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그 후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추가하며 다시 3위권 추격을 시작했다. 리그 최고의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빌럼슨을 중심으로 에드 바르센과 아데카네 등이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이다. 접전을 본다. 이번 시즌 분위기나 경기력으로는 고어헤드가 나은 것이 사실이다. 로맨스의 부상 이탈이 있긴 하지만 리안 사나와 린토스트 등 중원 경기력도 탄탄하다. 그러나 연패를 끊기 위해 홈에서 최선을 다할 피텟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핸드릭스와 엔조 등이 수비 라인을 지켜낼 수 있는 피텟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에서 원정 승리를 따내며 무패를 이어갔다. 나폴리를 홈에서 완파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막강한 수비력으로 강팀 상대로도 확실하게 승점을 챙겼다. 아탈란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에서 이제 토리노의 왕 자리를 노리는 자파타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점도 팀에는 큰 힘이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해 나설 것이다. 살레르니타나는 홈 연전에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로마와 제노아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즌 내내 문제가 되는 수비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기욤베르와 브라다리치 등 능력 있는 수비수들이 있긴 하지만 메지오레와 바시치가 공격 전개에 집중하기에 수비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토리노의 승리를 본다. 살레르니타나는 칸드레바와 은왕코 등 세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공격수들이 있다. 그러나 해결하는 공격진과 달리 수비가 너무 공간을 주고 있다. 블라시치와 펠레그리 등이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것이고 물오른 자파타의 마무리가 있을 토리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미들즈브러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들스브러는 첼시에 패하며 기대했던 리그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챔피언십 팀 중에서 가장 높게 컵 대회에 올라갔고 리그에서도 중상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그린우드와 로저스, 코번 등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고 바레이저의 중원 존재감도 나쁘지 않다. 이제는 모든 컵 대회 일정이 끝났기에 리그에 전념할 것이다. 선더랜드는 스토크시티를 잡고 5위권 팀들을 맹추격했다. 입스위치와 헐시티 등에 패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중원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에콰 피에르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며 공격 전개를 잘해줬고 버트로우와 클라크가 마무리를 잘해줬다. 접전을 본다. 선더랜드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득점원인 클라크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은 큰 부담이다. 바레이저가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미들스브러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르아브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 같은 무승부를 따냈다. 선제골을 터뜨린 이후 센터백인 마리판의 퇴장이 나왔고 후반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자카리아의 퇴장도 있었는데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다. 벤 예데르와 아크리우체 등은 골을 터뜨렸는데 미나미노의 공백이 드러나지 않았다. 르아브르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리그에 참여했지만
강등권과 거리를 벌리며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리그 2위인 니스와 난적 리옹을 잡았고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모하메드 바요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비웠지만 카시미르와 주주 등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 쿠자예프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고 퇴장으로 인해 자카리아와 마리판이 빠지기도 하지만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또 반데르손과 골로빈 등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해결도 가능한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흐름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카디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최고의 승리를 따냈다. 바르샤 상대로 원정에서 5골을 기록한 첫 팀이 됐는데 세를로스와 헤라르드 모레노, 게데스와 아쿠마흐 등 공격진이 모두 골맛을 봤고 인상적인 건 역전승이었다. 공격진의 부진 속에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하위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카디스는 비아레알보다 더 안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1월 이후 나선 4경기에서 발렌시아전 1골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골을 넣지 못하며 3패를 당했고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지난 시즌까지 안정적인 수비를 중심으로 역습에 임해 잔류에 성공했는데 강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카디스는 추스트와 파리, 루카스 등 시즌 내내 팀을 지탱하고 있는 수비 라인을 앞세워 무실점 경기를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코켈란과 코메사나가 나서는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전개가 원활할 것이고 세를로스가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해줄 홈팀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금일 6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폴렌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트는 지난 라운드 엑셀시오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갔다. 승리가 적긴 하지만 고어헤드 원정을 승리한 것을 비롯해 리그에서 호벤에게 패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 됐고 이제 중위권이 눈앞이다. 비어거버와 반더 호른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매 경기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고 플라밍고의 중원 경기력도 확실하다. 폴렌담은 후반기 들어 나선 3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헤라클레스 상대로 승점 1점을 가져가긴 했지만 알메러시티와 시타르트 등 해볼만한 상대에게 패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강등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은 공격진의 골 결정력인데 울드치크와 뮤렌, 치프이크 등이 골을 넣어야 한다. 위트의 승리를 본다. 람머스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기에 득점 기대치가 높진 않지만 플라밍고와 툰스트라가 나설 중원이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기에 상대보다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테일러 부스와 부사이드 등 정상급 윙어들이 람머스를 경기 내내 지원할 위트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